구독해! 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고민정 시리즈입니다. 문재인 정부 폭망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밀리지 말고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그렇지. 특히 술자리. 탄약 공급. 네. 지난 첫 시간은 이제 외워. 그렇죠. 여러분 자. 기억하세요? 67. 67. 그렇지. 67, 6만 7천. 자, 시리즈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함께 나오신 분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고요. 1년 10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사회수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꿰고 계시고요. 역사와 연역부터 앞으로의 대안이 뭔지까지도 너무나 잘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요거는 제가 준비를 한 건데요. 이게 요. 나이구나. 요거 한 장만 갖고 있어도 되게 좋은데 요거 휴대폰에 저장하면 되겠다. 그거 괜찮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해가지고. 네. 복지 어쩌고 하면 쫙 보여주는 거야. 봤냐? 그지? 딱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제 12세 거가 충치 치료인데요. 이 엄마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만 원 정도였는데 27,400원이면 해결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18세 이하 치아 혼매우는 거 있죠. 이것도 7만 5천 원이던 게 2만 8천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그리고 25세가 되면 여성 생식기 초음파 10만 원가량이던 게 4만 6천 원가량. 그리고 34세에 난임 시술 예전에 360만 원 정도 됐던 게 100만 원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53세에는 뇌나 뇌혈관 MRI 1,500만 원이던 게 350만 원대로. 엄청나죠. 그리고 어르신이 돼서 67세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100만 원이던 것이 74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요거 저장하세요, 휴대폰에.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복지제도 많이 시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복지제도 다 갖췄는데 선진국 치고 복지제도 없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동수당. 그래요? 우리나라만 아동수당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만 8세까지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보통 다른 나라들이 한 15세, 18세까지 다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뭐 15세나 18세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게 이제 이게 선진국들은 아동수당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그동안? 네, 우리나라가 딱 없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아동수당이고 또 하나가 상병수당. 이제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네. 생산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당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일당이 3만 원이다. 그러면 70% 한 2만 1천 원 정도를 줍니다. 그걸 상병수당이라고 하는데 상병수당. 예. 일 안 하면 돈을 원래 안 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병수당입니다.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준비를 해갖고 시범 사업을 합니다. 다음 정부 때 가면 상병수당이 이제 전 국민한테 확대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동수당. 여기 쉬워요. 애 있지? 수당 그거 누가 해준 거야, 이 새끼야? 그렇지. 네.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럼 상병수당이요? 예, 상병수당.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요. 어떤 정보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나가리 시킬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너 아플 때 돈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지. 그럼 받고 뭐지? 싶지. 받고 싶지. 그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네. 다스베이더 엄청 팬이래요. 그러세요? 예, 매일 봅니다. 그럼 상병이 무슨 뜻이었어요? 부상할 때 상자 아프다 하고요. 병은 이제 일반적인 질병할 때 병자. 네.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은 진짜 막막하잖아요. 막막하죠. 대기업들은 웬만하면 다 해줘요. 네.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네.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자영업 이런 네. 분들은 이제 그게 안 되죠. 해결이 안 됐는데 예. 그걸 이제 국가에서 예,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상병수당 아파도 최소한은 보장해 준다는 거. 안 아플 자신 있어? 평생 동안 이 새끼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웬만한 복지국가가 해야 되는 모든 제도들의 마지막 퍼즐을 딱 완성시키고 나간 정부다. 음장 좋아. 요거 이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 드리는 노령연금 그겁니다. 20만 원이었는데 계속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지금은 한 분당 3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노인 빈곤율도요. 요게 좀 19년 통계까지만 나왔는데 41.4%. 네. 지난주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40%까지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어려운 거 나왔다. 정태호 전 수석 임금 근로자들 소득 배율이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했었잖아요. 예. 그거는 임금 근로자들 내부의 소득 격차가 어떻게 줄었나 그 얘기만 한 거고, 요 표는 자영업자라든지 일반 사람 모두 다 포함한 해서 이제 소득 분배율이 어떻게 변했냐를 보여주는 표인데, 요 가운데 표를 보시면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5분위 배율 배웠어요. 예. 예를 들어 상위 20%에 있는 사람 소득이 100만 원이다. 하위 20%에 있는 사람 평균 소득이 20만 원이다. 그럼 5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의미합니다. 배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를 말하는 거죠. 예. 2016년에 소득 5분위 배율이 6.98배였는데 지난주 발표된 게 2020년 통계까지 발표됐거든요. 5.85배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빈부 간의 소득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고, 맨 오른쪽 표도 보시면 상대 빈곤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복잡한데요. X로 따지면 한 달에 한 65만 원 정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 중에 몇 프로냐? 2016년에 17.6%인데 15.3%로 2020년에 쭉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격차가 줄어들었어. 줄어들었다. 그 세상이 얘기입니다. 조금 더 공평해졌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빈부 간의 격차가 많이 줄었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통계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지난주에 2020년 통계까지 나왔어요. 4년 연속 데이터를 봐도 보시는 것처럼 소득 분배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서 격차도 줄어들었다.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이걸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위기의 한 복판에서 분배 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기의 한 복판에서 분배 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 그거 맞는 말이다. 바로 요 데이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기분이 데이터가. 아니라. 근데 신문에 잘 안 나요, 이런 거. 좋은 건 안 나와요. 우리 최병현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네. 또 요거를 우리 고 의원님 그 개인 SNS에 하든지 요거를 사진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두루두루 전파해 주십시오. 자, 해야 되겠네. 자, 교수님. 여기서 제일 써먹을 때 있어 보이는 게 진위 개수거든요. 예. 딱 용어 자체가 예. 진위 개수 아니야, 이 새끼야? 요거를 네.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진위 개수는요, 여기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생산한 소득이 100원이었어요. 그걸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진위 개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거죠. 그렇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1원씩 갖고 있어. 그럼 진위 개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진위 개수가 1쪽으로 가면 불평등이 극단적인 거고, 진위 개수가 0쪽으로 오면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표에서 보시면 진위 개수가 2011년도에 0.388,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에 0.355, 근데 2020년에 0.331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확 줄었다 이 얘기입니다. 요 3, 3일이 외우기가 좋아요. 진이라는 게 그 통계학자 이름입니다. 그거까지 알아야 되겠다. 진위 개수 0.331인 거 알고는 얘기하냐, 너? 새끼. 진위 누군지 알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진이요? 예. 이게 프랑스 사람이더라. 한 발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진위 개수 0.331. 331. 331.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 그만큼 세상이 평등해진 거야. 예. 진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 제가 하나만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예. 잠깐만요. 어디라고? 이탈리아랍니다. 이탈리아예요? 요건 편집해 주세요. 자, 빈곤율이 17.6%에서 15.3%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200만이잖아요. 차이가 한 2.3% 돼요. 대략 계산해 보면 120만 명 정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빈곤선 이상으로 소득이 높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중요한 거네. 예. 문 빈곤 대통령이 상태에서. 몇 명 절대 빈곤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낸 줄 알아? 120만 명이야. 예. 새끼 그것도 예, 모르는데. 맞습니다.
진위 개수가 근데 제일 그렇대요. 이탈리아, 진위. 진이 0.331. 0.331. 331. 331. 그러니까 331 숫자. 331. 일단 진위 개수 나오면 웬만하면 다 제압되거든요. 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을 때 이탈리아로 꺾어버려야지, 마지막에. 예. 몇 년도 사람이야? 예, 1910년. 오래된 사람이에요. 소득 분배 구조 비교 평가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지니 개수거든요. 한마디 더 해야 되겠다. 100년 전 사람이다. 잉? 어차피 앞에? 다 못하니까 네. 오늘 재밌는 것만 해요. 이거? 이분은 아니, 이거는 뭐냐면. 이분은 장모 같은데? 맞습니다. 요양병원을 개설을 해서 판결받은 게 32.4억인데요. 실제로 징수하는 거는 1.4억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네. 안 낸 거야, 아직도? 그랬는데 양평 땅을 외손주한테 증여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불법 개설기관으로 해서 징수를 당한 사람들이 실제 징수한 금액이 한 5.5%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윤석열 장모라는 겁니다. 자, 진익에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0.331? 아니야, 임마, 이탈리아? 100년 전이야, 이 새끼야. 여기까지 다 들어갔는데, 또 딴 거 써먹을 거 한두 개 주세요.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복지국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잘 보게 되면 대개 다 유럽 사람들이 만든 국가.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유럽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거기 복지국가라고 안 하잖아요. 예. 유일하게 비유럽권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농업국가였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으로 독립해서 복지국가가 된 나라가 역사상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자, 예를 들면 2016년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직전에 복지비로 지출한 돈 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이 우리나라가 9.9%였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가고 2019년 통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12.3%까지 올라갔어요. 2020년, 21년 따지면 제 추정으로는 대략 GDP 대비 한 14%까지 갈 것 같아요. 14%.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다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인데 이 국가들이 GDP 대비 한 20% 복지비를 써요. 그럼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우리가 10%였는데 OECD 평균이 20이니까 격차가 GDP 대비 10%가 났죠. 예. 그게 6%로 줄어드는 겁니다. 어허. 즉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중에서 유일하게 복지국가란 타이틀로 갈 수 있는 도약길을 문재인 정부에서 해냈다. 요게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과 사회 전반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저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요 추세로 쫙 가면 다음 정부에서 복지국가가 되는 건데 예. 요 추세대로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잘 택하셔야 돼요. 잘 됐겠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돈을 낭비하고 있다. 퍼져서. 퍼졌다. 복지 국가 건설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는 후보를 뽑아야지 우리가 복지 국가로 최단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쪽 사람들은 말이죠. 머리가 2000년도 초반 정도에 멈춰 있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 맞습니다. 이건 진짜 세계사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우리가 네. 복지국가로 확실히 진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인정하는데 스스로 선진국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래서 맨날 시기상조다. 그 얘기만 하거든. 이미 그런 시절 지나갔어요. 오히려 늦었어. 이런 거는. 늦었죠.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을 비판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단골로 나오는 게 뭐냐면 문재인 케어 실패했다. 제가 병원 가서 진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는 100만 원 중에 한 62만 원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고 그럼 보장률이 62%다. 근데 문재인 케어의 정책적인 목표는 그거를 70만 원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진료비가 100만 원 나오면 70만 원은 공공에서 보장을 해주겠다. 그게 이제 정책 목표였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까지 64.2%까지 올라갔어요.
특히 이제 병원 가면 돈이 많이 나오는 게 암 같은 중증이잖아요. 예, 예. 그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78.5%까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나오면 785만 원은 이제 정부에서 다 대줘요. 그러니까 요새 아마 주위에서 암 걸리신 분들 병원비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런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저는 보장률이 진짜 그 사례예요. 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예. 실제로 제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셔서 굉장히 슬퍼했는데 영수증 이거 딱 받아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막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표입니다. 이런 성과가 있는데 비판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 파탄 난다. 원래 문재인 케어가 출발할 때 목표가 건강보험 적립금이 한 20조 원 남아 있었어요. 근데 20조 원이 불필요하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요 돈을 빼서 국민들 병원비를 좀 보태자. 그래서 2022년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요거를 10조 원 정도만 유지하고 급여비로 돌리자. 그게 이제 건강보험 파탄 난다고 매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우리 정부 출범하기 전에 20조 원이었던 건강보험 적립금이 올해 얼마 남았게요? 몰라요. 18조 원 남았어요. 18조 원. 이렇게 했는데도 예,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갔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엄청 많이 지금 적립금이 남아 있고 그 대신 건강보험 보장률은 목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재정은 남아 있으면서 재정 튼튼하게 보장은 남아 많이 있죠. 받으시고 보장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손 씻고 마스크 쓰고 하다 보니까 감기 같은 것도 그 감기도 잘 안 들고.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질병들은 병원을 안 간 겁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에서 재정 파탄 난다. 그거 개뻥이구나. 거짓말이다. 얘기입니다. 문재인 케어 돈 헤프게 써서 파탄 났다 그러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개뻥이야 이 새끼야. 얼마 남은 줄 알아? 18조 남았어. 1,000만 원 들면 785만 원은 정부에서 대준다. 야, 안보장률 얼마인 줄 아냐? 785만 원이야, 785. 그럼 785 외우시면 되겠네. 331 785. 1,000만 원 암 때문에 치료비 나오면 785만 원 정부에서 내줘.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만든 거야, 이 새끼야. 암 한번 걸려볼래? 그런데 재정은 거의 그대로다?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몇 조를 더 세입을 했습니다. 아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 예, 근데 확인 좀 궁금한 게 우리 정부가 이제 10조를 쓰고 10조를 남기겠다고 예. 했는데도 재정이 파탄 난다고 하는데 예. 10조를 갖고 있으면 그건 이제 파탄이에요? 얼마큼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예를 들어 1년에 한 70조 정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쓰는데 70조 원을 보험료로 걷어갖고 그 해 그냥 70조 원을 쓰면 적립금이 0원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돈을 조금 여유 자금으로 저축을 해두자. 그게 적립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해둘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연금은 지금 내년이면 국민연금은 1,000조 원이 쌓이거든요.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민연금 적립금이요. 내년에 1,000조 원이 될 거니까 지금 추산으로는 한 200조 정도 돈을 번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예. 200조를 벌었어요, 문재인 정부 사이에? 그 정도 될 겁니다. 우리 정부 출범하기 전에, 우리 정부, 말이 배서. 출범하기 전에 국민연금 기금이 700조가 조금 안 됐어요. 내년에 1,000조 갈 겁니다. 그것도 말해야 되겠네. 예. 국민연금 얼마나 쌓이는지 아냐? 1,000조 만들었어, 새끼야. 예. 이 새끼가 어딨어, 지금? 예, 곧 1,000조 시대가. 눈을 똑바로 뜨고 도달합니다. 지금 1,000조 만들었는데. 그것도 뭐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죠. 오, 1,000조. 굉장히 돈을 많이 만들었네요. 말이 천조나 만들었지? 1,000조지, 우리나라 1년 GDP가 1,800조인데요. 올해는 한 2,000조 될 것 같습니다. GDP의 50%를 지금 뭐 그럼 쌓아놨으니까. 국민연금도 파탄이고 건강보험도 파탄 나는 줄 알지, 사람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 기금을 많이 쌓아놓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아예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나라는요. 예전에 일주일치밖에 없어서 일주일치. 돈을 20조를 아낀다는 건 그 20조만큼 누군가를 더 지원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 치료비가 1,000만 원에 700만 원 지원해줘도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그 300만 원도 못 내는 사람이 있잖아. 그거 지원 안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건강보험을 무조건 몇십 조 이상 쌓고 있어야 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예,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을 필요는 없죠. 그만큼 안 썼다는 얘기니까. 써서 저소득층에 혹은 국민에게 의학적 도움을 줄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는 발상이 맞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건강보험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내용. 그보다 훨씬 적은 나라도 있잖아요. 건강보험은 적립금을 쌓아놓는 나라가 없어요. 그해 걷어갖고 그해 그냥 의료비로 씁니다. 심지어. 자, 그러면 무슨 파탄 났다 그러면 퍼주기 하다가 18조 남았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18조 남았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천조야. 내년에 1000조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뭐 잘못했다 어쩌고 그러면은 야 참. 천조야 꺼져 말하기도 귀찮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하도 오해가 많아서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뭐 자세히 설명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예, 같아요. 예. 천조야 꺼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